안녕하십니까. 리서치 3팀 장수빈입니다.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산업 분석에서 시작하여서 밸류에이션으로 마무리하게끔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업 개요입니다. 22년 3월 제2콘텐츠리에서 콘텐츠리 중앙으로 기업명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당사는 크게 방송 부문과 극장 부문 두 가지 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선 작품이 흥행하여도 수익을 크게 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 모델의 경우 지적재산권인 IP, 캡티브 채널을 보유한 제작사는 안정적인 유통을 통해 자체 유통사를 미보유한 기업 대비 리스크를 줄이며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쿰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쿰률이란 제작 원가 대비 제작사가 받는 돈의 비율입니다. OTT 시장이 확대된 이후로 120% 정도 주고받는 것이 대세가 되었지만 제작 규모가 증대될수록 제작사는 부담이 되며 퀄리티 높은 작품의 등장 확률 감소로 OTT사에서는 국내 방영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흐름입니다. 즉 자체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극장 부분입니다. 복합영화관이라고도 불리는 멀티플렉스는 우리가 인식하는 영화관의 형태로 다수의 상영관이 한 건물에 몰려있는 형태입니다. 여러 종류의 영화를 한 장소에서 상영하므로 소비자의 선택이 폭이 용이하며 더불어 단지 영화의 수요뿐만이 아닌 영화 정보 등 부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효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영화관의 수익 구조입니다. 만약 만원짜리 티켓을 팔게 되면 영화발전기금과 부가가치세 합 13%, 남는 금액 8,700원에서 배급사와 절반씩 수수하여 극장이 가져가는 이익은 4,350원에서 10% 배급수수료를 지급하여 최종적으로 만원짜리 티켓으로부터 남는 이익은 3,915원입니다. 더불어 팝콘과 같은 매점 매출의 경우 원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익이 큽니다. 매점 매출의 경우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방송 부문의 SLL 중앙, 전 JTBC 스튜디오로 콘텐츠리 중앙의 자회사입니다. 콘텐츠 제작과 유통기업으로 2019년도 이후 사업의 확대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왼쪽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JTBC 드라마에 국한된 인하우스 제작사 역할에 충실하였으나 당시 주 2개 드라마를 배정받아 제작 역량에 집중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제작비는 리쿰률의 50% 수준이었습니다. 작품 흥행 여부에 따라서 큰 실적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0년 양질의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드라마를 추가 배정받았으며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동시 방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당시 방영된 드라마 쌍꺼포차 등은 다소 아쉬운 시청률을 기록하였으나 넷플릭스 동시 방영을 통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였습니다. 20년 말엔 콘텐츠 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유통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오른쪽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년엔 본격적으로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모델이 반영되어 큰 도약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경우 사전 제작으로 콘텐츠 완성도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편수는 총 4작품으로 킹덤, DP,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완성도와 참신한 소재로 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21년엔 프리 IPO를 통한 확보한 현금 4천억을 기반으로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토네이도 엔터프라이즈, WIRP 등을 인수하여 해외 제작 라인업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극장 부문의 메가박스입니다. 동사가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점 50개, 위탁으로 운영하는 지점 52개로 국내에 총 102지점이 있습니다. 국내 영화 상영 시장은 CJ-CGV, 롯데, 메가박스 등 3사가 크게 존재하며 각 기업별로 서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유율은 직영점 기준 현재 11% 정도로 유지 중입니다. 아래 관람료의 경우 조조, 평일, 휴일 등 시간대, 요일별로 요금 차종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나 신용카드 등 제휴업체를 통해 할인 판매, 매점 매출 확대를 위한 매점 제품의 다양성, 콤보 세트 판매, 전문 광고 대행사를 통한 광고 수주로 스크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방송 부문으로 보면 해당 산업의 특성상 캐파를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정 제작 편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퀄리티 높은 작품을 제작하여 흥행에 성공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사업을 확대한 이후로 20년 이후 드라마 제작 편수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작 편수당 마진 추이 및 전망입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안정적인 리쿰률과 매출 상승세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 또 오른쪽 편은 21년도 기준 사업부별 매출 비중 현황입니다. 전원비용 사태로 극장 부분의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반대로 방송 부분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제작자 인수로 사업 확대가 동시에 일어나 방송 부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결과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즉, 극장 부분의 실적 개선으로 영업 흑자 전환, 현금 흐름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각 방송 부문, 극장 부문의 매출액, 영업이익 상황입니다. 극장 부문의 경우 19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60%대를 기록하였으며 더불어 영화 콘텐츠의 부재,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 부담으로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22년 1분기까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받았으나 약세적으로 실적을 회복하였습니다. 반면 방송 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왼쪽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가박스 관람객 및 시장 점유율 추이입니다. 향후 몇 년간 시장 점유율에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평균 티켓 가격과 평균 매점 매출입니다. 평균 티켓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더 이상 높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매점 매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올해 2분기 이후 개봉 예정인 대작들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2, 범죄도시 2, 브로커 등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 스튜디오 체제 구축입니다. IPO로 인수, 투자한 산하 제작사를 통해 다수 콘텐츠를 대거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리스크 분사가 성공 확률을 동시에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제작 능력과 실제 제작 편수와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미리 예측이 어려운 콘텐츠 흥행의 경우이기 때문에 제작 능력을 늘리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보다 빠른 극장의 정상화입니다. 이전까진 극장 내 음식물 반입이 불가능하였지만 22년 4월 25일 거리두기 해제로 극장 부문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매점 매출 증가하였습니다. 또 22년 2분기 대작 영화의 개봉, 가정의 달 행사로 영화관 회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ATP의 꾸준한 증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매 분기 150억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영화 부문은 2, 3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20년도에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20년도와 21년도 사이에는 극장 부분의 적자로 메가박스를 매각하겠다는 동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향후 영화 부문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뚜렷하며 2분기 이후로 나올 방송 부문의 실적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방송 부문의 밸류에이션으로는 리쿰률과 향후 제작 예정 편수를 통해서 SLL 중앙의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원가도 동일하게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드라마의 수익, 비용 등은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는 모두 제작 비용으로 쓰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 드라마 제작 규모는 연간 10% 증가하면서 리쿰률은 최소 120% 가능할 것입니다. 20년의 경우 22년 1월 30일까지 방영된 드라마 설강화 같은 경우는 21년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또 22년 1분기 특별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3년에 비해서 낮게 추정하였습니다. 앞서 계산하였던 매출 원가와 매출액은 앞서 수치를 사용하였고 판관비와 법인세율은 과거 퍼센트를 감안하여서 고정하였습니다.
퍼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래 퍼를 20%씩 할인하여 순이익이 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 부문의 24년도 가치는 8,294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은 극장 부분입니다. 점유율엔 변동이 없으며 24년까지 극장 사업 회복을 가정하였으며 상영 매출 증가로 다른 매출도 함께 연동 증가를 가정하였습니다. 비용과 법인세는 19년도를 감안하여 가정하였으며 또한 극장 산업의 경우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퍼는 10배가 한계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메가박스의 24년도 가치는 2,34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회사가치 총합으로는 단순 계산으로 방송 부문, 극장 부문의 가치는 24년도 기준 1조 643억, 5월 17일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은 8,407억입니다. 상승 여력은 26.5%이고 추정이 어려운 수많은 자회사의 가치까지 포함하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겠지만 어디까지나 24년도 가치이며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해도 낮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 홀드를 제시합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